퇴근 후 몰빵 도서 출간, ETF 투자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몰빵입니다.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된 이후로 그동안의 주목을 받아왔던 로봇주들을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로봇 섹터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로 시장에 큰 수급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된 당일 그동안 크게 주가가 상승을 해왔던 협동 로봇 쪽에 특히 강점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AMR 관련해서도 강점이 있는 여러 기업들, 유진로봇, 티로비틱스, 그리고 유로메카 등의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 당일날 크게 주가가 빠져버렸습니다.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유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총량 보전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보통 개별 종목 한 개만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라는 섹터 자체가 전망이 좋다고 판단을 하면 어떤 종목이 더 갈지는 쉽게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스켓 형태로 섹터 종목들을 여러 가지 편입하게 됩니다. 그들이 배분한 로봇 섹터의 자금이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개의 종목에 골고루 분산을 한다면 종목당 20의 자금이 유입이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라는 덩치가 큰 종목이 들어오면 나머지 종목들의 투자한 자금을 빼야만 전체 바스켓의 규모가 맞춰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로봇 섹터 내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 되어버렸고, 시총 순위로만 보자면 두산 로보틱스가 약 3.3조 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뒤를 이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7조 원 정도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SPG가 7천억 정도, 유진 로봇이 4천억 정도, 그리고 유로메카가 3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두산 로보틱스에 베팅하는 자금이 두산을 사야만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산으로 주로 편입이 되어 왔었고, 두산의 시가총액은 1.4조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주회사로서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것인데,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직접 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두산에 투자하고 있던 자금들도 두산 로보틱스로 넘어가야 되는 수요가 발생을 했고, 로봇 섹터 전체로 보자면 기존의 두산일 때보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된 이후에 로봇 섹터의 규모가 1조 원 이상 늘어난 셈이기 때문에 섹터 전체의 규모는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계기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바스켓으로 로봇 섹터에 투자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갖춰졌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들의 추가 자금 유입을 기대를 해본다면 로봇 기업들의 밸류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섹터와 로봇 섹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로봇 섹터가 추세적으로 길게 하락하기에는 어렵고, 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산업의 사이클상의 도입기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과거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들은 특징적으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섹터에 대한 개화 기대감으로 한 차례 전체적으로 밸류가 상승을 하고, 실적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다시 2차 밸류에이션 상승이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보통은 조단위 시가총액 기업들이 여러 개가 나타났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를 하면 시장의 매수세가 주가를 1조 이상 끌어 올려놓은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로봇 섹터는 2개, 3개 이상의 기업이 시가총액이 조단위로 올라가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상황을 보시면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말하고 있고, 경제 여건이 안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는 여전히 좋습니다. 여기서 고용 지표가 좋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고용을 하는 수요가 많고,
일하려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경기 침체가 오면 미국의 실업률이 급등하는 형태로 고용시장에 충격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실업률이 4%를 밑돌고 있고, 여전히 미국에서는 일부 업종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신규 고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가 비율에서는 전체 비율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는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은 꽤 많습니다만 오늘은 가볍게 한 개 정도만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을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AMR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이미 주요 기업들에게 공급해온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AMR 로봇은 많은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은 호텔, 백화점, 식당 정도이고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많이 침투해 있는 제품입니다. 국내 AMR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25%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저는 기업들의 어려운 고용 사정과 미국의 자동차 노조 파업 사태를 보면 앞으로 이 성장폭은 더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년에서 5년 동안은 로봇 회사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 초기에 투자한 만큼 좋은 성과를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작년부터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소개를 계속 해오고 있으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포트폴리오에 로봇이 없는 분들은 로봇 ETF도 좋으니 가져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MR은 AGV 대비해서는 보다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장애물을 스스로 인식하고 피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에서 특히 많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AMR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로봇들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유진 로봇은 현재 기아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중공업, 두산 등으로 제품을 공급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높은 밸류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대기업에서 지분을 사가거나 대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게 지분을 일부 매각을 했었고 T로보틱스는 SK온 향으로 대규모 수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밖에도 로보티즈가 LG그룹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SI, 전략적 투자자로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현상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이 앞으로 더 로봇 기업들의 지분을 눈독을 들이고 그들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대규모 발주를 넣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은 독일의 가전 브랜드인 밀레라는 회사에서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기존의 대표가 그대로 경영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적인 파트너로 밀레를 최대 주주로 받아들이기를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4분기에는 독일 미넨에 지사를 설립하고 본격 해외 진출에 나선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독일 고객사의 수주한 물류 자동화 관련 사업을 포함해서 독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 25일 기준으로 유진 로봇은 기존의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를 해왔던 국내 로봇 청소기 사업을 올해 말 기준으로 사업을 접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공시를 올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다음날 더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회복시켜 놓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공시 내용을 보시면 주력 사업인 자율주행과 스마트 자동화 설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국내 로봇 청소기 사업에 대한 영업을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인 것이므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주력 사업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주가가 재차 회복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해외 수출이 얼마나 본격적으로 늘어나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들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